네, 저희는 오축 솔루션입니다. 오축 솔루션은 20년 전부터 독일, 스위스, 일본 각지의 제조 선진국으로부터 절삭 가공 분야에 있어서 오축 가공기, 그리고 복합 가공기, 그리고 캠 소프트웨어 등 첨단 가공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소개해드리고 이와 같이 자동화 솔루션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환학 태핑 센터에 부가 2축을 설치를 해서 동시 5축 가공기로 만든 장비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소형 가공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인 경우에 이걸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특히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 한 번에 10만 개씩, 수만 개씩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라 하루에 적게는 몇 개에서부터 많게는 50개, 100개 로트 단위로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런 제품들을 자동화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자동화 시스템은 랑에서 만들어진 로보트렉스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먹만한 크기의 작은 공작물부터 해서 크게는 200에서 250mm 정도, 그리고 무게로 치면 30kg 이내로 그 중소형 워크피스에 해당한다면 전 세계에서 최고로 효율이 좋은 공작기계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바이스별로 다른 제품들이 지금 다 클램프 되어 있는데요. 각 바이스가 팔레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저 바이스마다 각각 다른 NC 프로그램을 할당해서 근본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큰 단위에서 이걸 트롤리라고 얘기하는데, 한 트롤리에 바이스가 30개가 적재가 되고, 바이스 하나당 가공하는 사이클 타임이 예를 들어 30분이라 그러면 900분, 그러니까 15시간이 자동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각 바이스별로 NC 프로그램을 다르게 할당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먼저 가공을 할지, 그리고 나중에 가공할지, 그걸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사용하고 있지만 로봇에는 하나도 티칭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로봇에 관해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전문성이 없더라도 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자, 이거 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뭔가요? 이게 컨트롤러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전적으로 다 제어를 합니다. 이걸 일일이 티칭을 하는 순간 다품종 소량 생산을 자동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셔터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가공이 끝난 제품을 이렇게 꺼내서 여기서 제품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난 제품을 여기서 하나씩 빼내고 클램프를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면 이제 이걸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2번 트롤리가 활성화가 되면서 시작하게 되면 다시 이어서 자동화가 되는 거죠. 자동화. 그래서 중소형 워크피스에, 그리고 MCT 가공에 있어서 자동화 솔루션을 찾으신다면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동화 시스템에서 보고 계신 이 트롤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각 바이스별로
지금 보시면 3mm 아주 얇게 물고 있어요. 이렇게 물고 실제로 저기 있는 제품들을 다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축 가공의 묘미가 기존의 3축 가공에서 여러 번 공정을 나눠서 가공을 해야만 했던 것들을 한 번에 가공을 해서 밑에 물고 있는 3mm 부분만 나중에 떼어낸다든지 아니면 뒤집어서 한 번만 날리는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OP 30, 40, 50 늘어날 수 있는 공정을 단 한 번 또는 두 번에 가공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스탬핑 유닛입니다. 이 스탬핑 유닛에 저렇게 워크를 밑단 3mm 부분에 바이스 작업을 하면 보통 유압 바이스나 일반적인 바이스는 20mm, 30mm 두껍게 물려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건 물었던 자리는 물었다고 풀게 되면 응력에 의해서 변형이 가기 때문에 보통 다 날려서 버리게 됩니다. 소재를. 그러면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나 그리고 고가의 소재, 티타늄이나 이런 소재들 같은 경우에 소재를 버려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방식은 버려도 되는 밑면 3mm 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밑면 3mm를 이렇게 사전 스탬핑 장치에서 페달을 밟아주면 이렇게 이빨 자국을 내줍니다. 근데 이빨 자국이 나면 이걸 그대로 저기 바이스에 있는 이빨 자국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가서 바이스에다가 물려주는 거죠.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얇게 물고도 이게 가공이 가능하냐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적인 유압 바이스나 우리가 시중에 알고 있는 면으로 물리는 바이스에 비해서 훨씬 안정성도 뛰어나고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 많은 사례에서 도브테일 방식을 선호를 했었는데 도브테일 방식보다 댐핑력 그러니까 떨림 방지 능력에서도 월등히 뛰어난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지금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제품의 경우 여기 하나만 놓고 하나씩 스탬핑을 할 수가 있고 길쭉한 600, 700 정도 되는 소재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이렇게 물려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빨 자국을 내주는 거죠. 스탬핑 자국. 그래서 큰 MCT에 바이스 두 개를 얹어서 가공을 한 번에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길쭉한 소재까지도요. 저기서 이제 스탬핑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각 소재에 스탬핑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와 같은 제품 바이스에 제품을 물려주는 겁니다. 물려줄 때 이렇게 아주 얇게 3mm만 물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부터 설명해 드리면 공작 기계마다 저기도 있지만 제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로 포인트 시스템에 저희 랑 제품들은 전부 다 스터드 볼트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 스터드 볼트가 제로 포인트에 정확히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적 밀도가 5미크론 이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 이점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가장 시간을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번 지그를 바꿀 때마다 얼라이먼트 보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자, 이게 공작기계 테이블이고 이게 제로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지그를 바꾸려고 할 때 여기만 풀어주면 자, 1번 지그에서 2번 지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반복적 밀도가 5미크론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오축 가공에 있어서 지그 작업이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이 제로 포인트가 능률을 극대화시켜주는 자동화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로 포인트가 있음으로 해서 자동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단독 장비에서 매번 수작업을 하더라도 하루에
대여섯 번만 지그를 바꾼다고 해도 각각 30분, 40분이면 3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 포인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큰 생산성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제로 포인트가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얼마든지 확장을 함으로써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랑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게 이런 85mm 짜리 바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크게는 저렇게 250mm, 그리고 최대 355mm까지 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공을 한 다음에 각 소재를 하고 나서 물었던 3mm 부분을 날려줘야 될 때 이렇게 물었던 소재를 이제 뒤로 물려서 이쪽을 날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의 경우 이렇게 형상이 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둥근 소재나 아니면 이런 불규칙한 형상을 갖고 있는 소재, 이걸 클램핑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조가 필요해요. 소프트 조를 가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네.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붕어빵 틀 만들듯이, 금형 만들듯이 여기다가 이와 같은 형상을 가공을 하면 이걸 물릴 수 있는 소프트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형상에 있는 제품이나, 그리고 OP10이 끝나고 뒤집었을 때 오면을 가공한 마지막 6번째 면을 가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이스의 모든 이런 조는 탈거가 가능하고 여기에 이걸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이건 뭐냐면, 이것도 소프트조거든요. 이것 또한 소프트조 가공을 해서 소프트조 바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로 포인트를 아까 앞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 제로 포인트는 특징이 이론적으로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모듈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고처럼 이어 붙이면 계속해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시로 384mm 짜리 베이스에 192mm 짜리 베이스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길쭉한 제품이 되고, 이 사이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몸통이 되면, 여기서 하나만 쪼으면 여기는 모든 홀이 한 번에 클램프, 언클램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듈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서 길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로 포인트 위에 저희 이런 울트라 바이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 바이스는 앞전에 355mm가 제일 큰 바이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이 바이스는 이론적으로 830, 1000, 1200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바이스입니다. 보시면 바이스 조, 그리고 스핀들이 각각 다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클램프가 되어 있는데, 이걸 풀게 되면 바이스 몸체, 그리고 스핀들, 그리고 바이스 조까지,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센터링 바이스지만 각각의 조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포지셔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레드 캡을 위에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넣어주면, 넣은 순간부터 해서는 이게 센터 바이스가 되고, 이걸 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스트로크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OP10에서는 센터링 바이스로 각재를 가공을 한 다음에 OP20에서 뒤집었을 때 이게 항상 대칭형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대칭이 아닌 제품은 이렇게 밀어놓고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닿는 면에서부터 센터 바이스가 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요? 네. 이거는 하우벡스라고 하는 건데, 잠깐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로 포인트가 기본이 됩니다. 제로 포인트가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이 하우벡스라고 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올라가게 되면 ATC 매거진이 있지 않습니까? MCT에. 이건 HSK 63 타입의 샹크인데, 매거진이 하나의 자동화 저장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팅 스테이션입니다. 여기서 제품을 클램핑을 해두고요. 이렇게 돌려서 클램프를 해주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이스가 이 안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걸 ATC 매거진에다가 장착을 해 놓으면요. 그러면 이걸 불러들여서 툴 체인지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안착시키게끔 서브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제로 포인트에 안착시키고 90도를 회전시켜 줍니다. 지금 손으로 하려 하니까 좀 힘든데 잠깐만요. 이렇게 내려놓고 하우징은 그대로 다시 매거진으로 들어가서 보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터나 절삭 툴이 내려와서 제품을 가공을 한 다음에 역순으로 다시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소형 공작물, 특히 한 70, 75, 80 이내에 들어오는 제품 같은 경우,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같은 가벼운 소재의 경우 ATC 매거진이 또 다른 자동화의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저희 부텍 G02 부스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축 가공에 관해서, 워크홀딩에 관해서, 그리고 자동화에 관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